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를 본 호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네. 그 호주인이 올 한 해 제일 많이 읽은 신문 매체는 이라는 주제로 그 마켓 리서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이민을 오다 보면 한국에 있으면 신문이 뭐뭐 했는지 금세 탁 그냥 체득을 하게 되는데 이민을 오다 보면 이게 신문 뉴스 매체가 뭐뭐 했는지를 쉽게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신문 그 숫자도 많고 네. 그리고 그 스테이트별로 네, 읽는 다르고. 신문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신문을 읽는지에 따라서 갈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좀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을 이렇게 전체 이렇게 들고 읽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읽다 보니까 전체 컬러를 알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호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독자 수가 많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는. 네. 네. 그 1월부터 6월 달까지 네. 그 평균치를 뽑아서 네. 그 구독자 수를 측정을 하고요. 네. 그 값을 이 결과물에 반영한 거로 나오는데요. 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네. 설명을 보시면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선 그 일간 주간 신문 매체 구독자 1위로는 빅토리아주에서 발간되는 헤럴드 선이 56만 1천 명의 평균 구독자 수를 기록하였고요. 네. 그 뒤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발간되는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네. 38만 5천 명의 평균 구독자 수로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베이스는 멜번이지만 뉴스는 전체를 다루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멜번을 커버한다는 건가요? 이제 빅토리아주에서 발간되는 헤럴드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탑라인 기사 같은 경우는 그 빅토리아주 기사를 네, 우선적으로 내보내고요. 네. 당연히 이제 뭐 내셔널 뉴스는 또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잘 쉽게 접하지는 못하지 않나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헤럴드선을 접할 기회는 많이 없고요. 저는 헤럴드선 같은 정도는 예전에 공항 갈 때 공항 비행기 타기 이렇게 전에 그 옆에 이렇게 네네네 그런 걸로 많이 뭐 보게 됐고 네네. 이제 호주에서 그 호주 전역에 나가는 신문지를 말한다면 더 오스트레일리안 네. 정도를 볼 수 있겠죠. 네. 1월판 같은 경우에는 썬데이 텔레그래프 그러니까 이름이랑 똑같네요. 네, 썬데이 텔레그래프 네, 그러니까 그 61만 3천여 명의 구독자 수로 1월판에서는 1등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맞네요. 61만이면 56만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에 조사 발표를 본다면은 네. 그 인쇄물에 대한 구독자 수에 대한 조사였다면은 네. 그 올해는 추가로 새로 이제 추가된 그 빅계 방식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크로스 플랫폼 뉴스 소비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크로스 플랫폼이라 하면 기존 플랫폼 말고도 네, 또 다른 이제 걸 그 얘기하나요? 인쇄물의 신문만이 아니라 네. 이제 뭐 그 애플 뉴스 아니면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읽는 네. 그 뉴스 뭐 요즘에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 앱 같은 것도 네, 다운해서 뭐 어떤 오스트레일리안 앱도 다운로드 받아서 신문을 소비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모든 부분을 측정을 해가지고 네. 그 크로스 플랫폼 뉴스 소비자 숫자를 그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좀 새로움이 있나요? 예를 네. 들면 신문을 보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뭐 거의 반반이라던가. 그렇죠. 네. 이제 크로스 플랫폼 소비자 부분에서는 네. 기존의 결과와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앞서 조사에서 3위와 4위에 위치했었던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더 에이지가 각각 800만 네. 구독자 그리고 500만 구독자 등으로 그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 네. 인쇄 신문 순위에서 1위를 했었던 헤럴드 선은 430만 명으로 5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소비자들이 네. 이제 온라인으로 갔을 때 그 나이층에서도 갈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정치 성향 같은 것으로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등을 아까 한 게 시드니 모닝 헤럴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가요? 크로스 네네. 플랫폼에서. 네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신문으로 읽는 독자 수에서는 1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신문 플러스
온라인상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시드니 모닝 헤럴드를 읽는 독자 수를 다 합했을 때는 네. 그 1등이라는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사를 보면은 그렇다면 시드니 모닝 헤럴드를 보는 독자 수 자체가 그 새로운 그러니까 크로스 플랫폼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나이층 분들이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프린트 미디어를 보시는 분들이 나이층의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선호하는 미디어일 신문인데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인기는 그만큼 아닌 거고 또 그 좋아하는 분들이 온라인을 이용하진 않는다는 네, 그런 거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어떤 온라인의 액세스 이게 또 더 용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아무래도 그 시드니 헤럴드 같은 경우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먼저 그 뛰어든 회사예요. 아, 제일 먼저.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제 기억으로도 한 5, 7년 전부터 네. 그 뭐 아이패드 앱이라든가 네. 아이폰 앱 해가지고 그 서브스크립션 플랜 같은 거를 먼저 만들고 네네. 그 시장에 먼저 그 호주에서는 앞장서서 만들었던 그 신문사기 때문에 네. 많은 구독자들이 그 온라인으로 보는 걸 이제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신문 매체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리니까 좀 물어보자면 이 각각의 신문들의 그런 어떤 성향들이라는 게 있나요? 네, 그 성향 한국 성향을 이렇게 막 연가를 지어서 한번 네, 한국 그 신문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굳이 한번 비교를 해줘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다고 할 수 네. 없지만 네.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그 헤럴드 선 네. 그리고 또 오스트레일리안 같은 신문들의 논조는 네. 약간 보수적인 언론으로 치부를 하는 게 맞고 네. 한국으로 굳이 비교하자면은 네. 조선일보 정도에 아, 되는 그거는 가장 이쪽에 있는데 조중동의 스타일 조중동의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또 네네. 오스트레일리안스랑 네. 그리고 헤럴드 선. 헤럴드 선. 네네. 둘 다 같은 회사죠? 네네. 같은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시드니 모닝 헤럴드나 아니면은 더 에이지 같은 경우도 둘 다 이제 같은 회사인데 두 신문사는 보수와 진보 중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친다면은 한국일보인가? 한국일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화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한국일보. 네, 이제 경향 뭐 이런 경향 일 수도 있고. 호주에서는 ABC 뉴스 정도를 이제 경향 신문 아. 쪽으로 좀 보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한국에 무슨 한겨레 빌라는 건 어떤 게 있나요? 한겨레 필이요. 네. 한겨레 필은 그 예전에 네. 그 허핑턴 포스트라고 예, 있죠. 네네 허핑턴 페이스북에 포스트. 보면 굉장히 많이 네네 나오잖아요. 허핑턴 포스트가 나라별로. 이제 그 미국 진보 성향 신문 매체인데 네. 그 한국의 허핑턴 포스트가 진출할 때 네. 한겨레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한국으로 진출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호주에도 허핑턴 포스트가 있거든요. 네네. 활발하게 지금 운영 중인데 네네. 허핑턴 포스트가 이제 어떻게 한국의 한겨레랑 논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니 약간 좀 연결이 되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실 거는 어떤 네, 주제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이 조사를 보면 흥미로웠던 점은 네. 대부분의 신문 매체가 인쇄 뉴스와 디지털 뉴스 소비자 수가 비슷하거나 네. 이 디지털 뉴스 그 뉴스 숫자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서 네. 시드니 모닝 헤럴드랑 더 에이지 경우에는 그 인쇄물에 비해 디지털 뉴스 소비가 많게는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이는 뭐 더 이상 인쇄된 신문들이 호주인들에게 뉴스의 창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로이 모건에서는 네. 호주인들에게 어느 채널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지 또 물어봤다고 네. 하네요. 역시나 응답자의 60.8%가 네.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알성왕님은 어떻게 소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신문을 구독을 몇 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신문 질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신문사의 그 신문을 그 구독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러면 이메일로 받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기? 전 들어가기. 들어가기. 네. 그러면 진짜 한 면을 그러니까 신문 전체를 읽었다는 느낌이 나나요?
나 그게 궁금하네. 그 오스트레일리안이랑 네.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 같은 경우는 네. 그 신문 레이아웃 똑같이 볼 수 있는 아. 거를 지원을 해서요. 네네. 그렇게 볼 경우에는 이제 신문의 그 논조 같은 거를 이제 볼 네.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애플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는요. 그거는 이제 종합 뉴스와 같은 걸 일종의 네이버 뉴스에서 네이버 뉴스를 다 뉴스 같은 모으듯이.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어. 애플 뉴스 같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네. 그 한눈에 모아서 뉴스를 보는 서비스가 네. 그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고 아, 저도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많이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한 주제를 가지고 좀 쪼르르륵 붙어 있는 거를 이거 들어갔다 저거 들어갔다 하는 형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회사를 다녔을 때는 이제 그 키친에 항상 신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보죠. 네, 그때는 정말 신문 보는 느낌이 났었는데 네. 그거는 아직 디지털 신문으로는 호주 신문은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기사별로 들어갈 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게 저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이번 설문조사를 본다면은 네. 그 인터넷으로 뉴스를 소비한다는 응답자가 60.8% 제일 높았지만 네. 2018년도에는 TV가 네. 이제 뉴스를 소비한 채널로 제일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네. 올해는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1등은 뭐예요? 1등은 인터넷, 2등은 2등이 TV, TV, 3등이 신문. 이렇게 되는 3등은 건가요? 라디오. 아, 라디오? 그럼 네. 신문은 저 끝인가요? 신문이 4위입니다. 4위군요. 네. 그렇군요. 네. 이해가 또 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신문 구독자 수를 첫 번째 전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신문이라는 거는 매체 순서로 보면 거의 네 번째인 거네요. 그 비록 올해 인터넷에게 뉴스 채널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네. 그 뉴스 신뢰도 면에서는 여전히 TV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뉴스 소스로 뽑혔습니다. 아, 그 뒤를 네. 인터넷, 라디오, 신문인 것으로 지게 되었고요. 그 여전히 사람들이 뉴스를 그래도 이거는 거의 뭐 팩트다, 네. 뉴스다라고 느끼는 거는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 호주의 그 제일 신뢰도가 높은 언론사가 어느 언론사인지도 언론 매체가 무엇인지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 호주 언론 매체 중에서 네. 제일 신뢰도가 있는 언론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어딘가요? 1등은 ABC 뉴스였습니다. 오, 이름값? 공영방송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사람들에게 그 신뢰도를 좀 갈 수 있는 매체가 아닐까. 그럼 ABC는 한국의 방송과 굳이 한번 연관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 좀 같은 약간 경우는 좀 개스하기 위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KBS보다는 MBC에 좀 더 가까운 네. 매체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등은 SBS. 네. 둘 다 공영방송이라는 네, 거죠? SBS 같은 경우는 그 ABC가 좌파라면은 SBS는 조금 중도 쪽에 가까운 매체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3위는 BBC 뉴스가 호주 공중파 방송에서는 채널 7이 네. 3위를 했고요. 네. 그 뒤를 채널 9. 근데 이제 그 흥미롭게 좀 볼 거는 신문 매체 중에서 신뢰도가 제일 높은 신문사는 네. 더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신문사 중에서는 제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네. 굳이 한국이랑 또 비교를 하자면은 얼마 전에 한국의 언론의 신뢰도 조사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모릅니다. 1등을 어느 언론사가 하시는지 혹시 JTBC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조선일보가 1등이었어요. 진짜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 1등은 그런 매체들이 항상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그 53표만 받아가지고 네. 거의 하위권에 지금 속해 있고요. 네. 자, 그러면 호주 신문사의 구독자 순위를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 네. 호주인들이 이미 이제 매체에서 또 새로운 포맷을 이제 함께 소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걸 다 아울러서 이제 각 언론사 중에서 가장 신뢰도 있는 그런 언론사의 순위는 ABC. 네, 네, 이렇게 ABC 얘기를 방송.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어떤 내용을 이제부터 찾아보셔야겠죠? 저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통계가 좀 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불분명한 얘기보다는 뭔가 좀 일단 히스토리컬리 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리고 호주에 하시면서 어느 신문을 읽어야 하실지 많이 고민되실 텐데 그렇죠. 오늘 방송 같은 걸 좀 보시면서 네네. 이제 어느 신문을 한번 내가 읽어봐야겠지라는 생각을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애플 뉴스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좀 생겼어요. 네. 네,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